예, 이재명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성남이 보니까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좋았을 때가 162 정도 되고 거의 200등 이하로 아주 꼴찌 수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는 종합청렴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평가하는 종합청렴도, 예, 그다음 내부 짧게 청렴도 핵심만. 예. 두 가지를 합칠 경우는 거의 중간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공직사회 내부 청렴도를 조사할 때는 5단계 중에서 이제 4단계로 떨어집니다. 시민 청렴도는 2단계, 그래서 중간 3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박원순 서울시장님 저는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역시 17개 시도 중에서 예. 16등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잠깐만요. 드리면요. 예. 아니요, 제가 일단 그다음에 알겠고요. 강남구청이 제가 지금 아니, 주도 토론이니까 제 이야기를 네, 들으십시오. 등수를 이야기 드리면 2017년에 226개 중에 204, 216에 2016년에 226개 중에 206, 2015년에 226개 단체 중 191입니다. 그 이유를 다 대면 다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객관적 지표가 낮은 거에 대해서 저는 자꾸 어떤 다른 것의 변명이나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왜 이랬냐라는 저는 대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얼핏 이야기하신 대로 문제는 이 평가 중에서 내부 청렴도는 훨씬 더 낮습니다. 네. 5등급 중에서 4등급, 5등급이거든요. 이 내부 청렴도라는 것은 그 안에 내부 직원들 스스로 평가하는 이 평가 지표인데 그게 낮은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내부 청렴도라고 하는 건 직원들의 불만도를 사실 반영합니다. 불만. 강남구가 전국에서 청렴도가 1등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한 내부 청렴도 이거는 거의 꼴찌죠. 그리고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꼴찌한 적 없습니다. 5등급이 한 일도 없습니다. 4등급이 가장 낮고 그것도 내부 청렴도 부분이고 종합 청렴도는 3등입니다. 예. 청렴도가 거기까지 하시고요. 2010년도에 보면 내부 청렴도가 5등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후보 2010년은 전임 자 정부 때입니다. 보십시오. 2010년 말에 그러니까 보시고요. 보면 우리 이 후보의 측근 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이 후보께서 옛날 총선 출마할 때 분당감 사무국장 구속됐고요.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본부장, 또 최측근이었던 수행비서, 그리고 우리 양 후보가 이야기했던 청소 용역 입찰 비리에 연루됐다는 최측근이 있고 전공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 장 중에서 이렇게 측근이 많이 구속되거나 또는 어떤 의혹을 제기한 예는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이 결국은 성남의 청렴도가 낮은 것과 연관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수행비서는 제가 폭력 사건으로 해임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무국장 이야기는 그 사람이 로비한 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벌금 700만 원인가 받고 그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성공을 못했으니까 제 측근이면 성공을 못했겠습니까? 인조잔디구장 계약하는 정도인데. 세 번째로 만약에 제가 진짜 문제되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로 저는 8년 동안 탈탈 털렸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아까 그 중에 하셨으니까. 일부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셨으니까요. 저를 수없이 잡으려고 했지만 잠깐만, 미세하고 사소한 우리 것들이 이유를 몇 번 문제된 겁니다. 반복하셨잖아요.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기보다도 그렇게 많이 내세우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탄압을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다 문제가 안 됐던 분이 훨씬 많습니다. 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후보자 양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이 후보자의 전과도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이나 공무원 자격 사칭, 무고 이런 부분은 사실 법조인이 보기에는 좀 정당하지 않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후보께서는 하나하나가 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사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 후보께서도 법조인이시고 저도 법조인이지만 이 확정 판결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감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거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다. 또는 내 측근도 이런 이유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고 나하고 같이 일하지 않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매번 그렇지만 이 후보의 여러 가지 도덕성의 문제나 또는
청렴석에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답이 될 수가 없고 의혹만 많이 제기할 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저는 좀 더 나아가자면 당내의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답을 한번 해보시죠. 이 얘기들은 지금까지 정말로 수도 없이 얘기된 겁니다. 국민들이 이런 점 다 감안해서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이미 인터넷에 다 있고 작년 대선 때도 저번 시장 선거 때도 다 문제됐던 겁니다. 전과 기록으로 공보물에도 다 나간 거죠. 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야 되고요. 그러면 현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지 않으면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가장 현안이 되는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HK 킴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계정에서 저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이런 비방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는 참을 수 있었지만 전 대통령이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심한 폐륜적인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참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이재명 후보께 함께 조사 의뢰, 수사 의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아서 제가 단독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고발한 이후에 많은 또 온라인상의 당원분들 문제 제기를 해서 이 계정이 우리 이 후보 측에 좀 가족분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이제 많은 또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관련성을 이야기하니까 다르게 해명하지 마시고 이 후보께서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애초에 말한 대로 고발을 저하고 함께 해버리면 훨씬 더 수사가 쉽게 되고 빠르게 되고 또 신속하게 돼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이라도 함께 고발을 해서 이 의혹을 없애는 게 어쩌냐라는 저 제안에 대해서 이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이 문제는 제가 2번이나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전해철 후보께서도 변호사시죠. 그리고 인권운동도 시민운동도 했던 분입니다. 제가 그 계정에 의한 법률상 피해자입니까? 국가 권력을 제가 질문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30초는 좀 보장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요? 아니 질문한 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 계정이 이 내용이나 이런 게 매우 동의할 수 없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으로 나쁜 것하고 법률적으로 문제 삼는 건 다른 겁니다. 이거야말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합니다. 제가 법률상 피해자가 아닌데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저는 이미 밝혔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후보께서 형식적인 법 논리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보통신망을 보면 도용이나 또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를 훼손시키거나 하면은 정보통신망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보통신망 위반이라는 거는 피해자가 지금 이 후보의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확인된 바는 그 계정에 이 후보의 가족 중에 한 분의 아이디 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도용 내지 도용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받았는데 굳이 왜 내가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가 보나 정말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우리가 법조인으로 봐서 넓은 의미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당원분들이 오늘 보니까 또 몇 천의 당원분들이 당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이걸 그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경선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그런 형식적인 법 논리로 하지 마시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자꾸 말씀드린 대로 본선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좀 짧게 이야기해. 이미 고발을 고발에 하셨으니 좀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고발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수사한다니까 밝혀지겠지요. 네. 지금 11분 이 긴 시간을 정말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연간 15,000명씩 자살하는 이런 나라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전 시간을 이걸로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나온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니까 제 의견도 말씀드리지만 이미 고발하셨고 뭐 조속히 수사한다는 입장도 다 나왔고 하니까 거기서 기다려 보시는 게 저는 예, 정답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